저희 오늘 한 거 볼게요. 이 f는 이제 어떤 복수함수고 어떤 영역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 복수함수였을 때 여기 뭐 아까 1번, 2번, 3번 명제가 서로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였는데 그 중에서 그냥 1번, 3번 명제만 다시 적어 볼게요. 1번 명제는 뭐였냐면 이제 원시함수가 존재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명제는 임의의 패곡선 C에 대해서 이 C의 선적분이 0이다. 그래서 연속함수 F는 1번과 3번이 동치의 명제다. 그래서 1, 3번이 둘 다 성립하던가 1, 3번이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뭐 z분의 1의 함수를 여기 원점만 뺀 영역에서 보면 이 영역에서 얘가 연속이냐 보면 당연히 연속이고, 그러면 이게 1, 3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이제 3번을 확인해 보면 모든 패곡선마다 다 선적분이 0이냐를 확인해 보면 안 되는 패곡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 반지름 1인 패곡선 같은 경우에 이 영역 안에 있고 선적분했을 때 0이 안 되고 하니까 모든 C에 대해서 0이냐에 대해서 안 되는 이제 C가 존재하고, 결국 3번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1번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영역에서 z분의 1에 대한 원시함수가 있느냐 이제 없다라는 부분을 뭐 이 동치명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0만 뺀 영역 말고 여기 0 포함해서 음의 실수까지 다 빼서 저 영역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차피 원점은 뺐기 때문에 연속 얘기는 마찬가지고, 이제 패곡선이 이 부분을 다 빼고 이 부분인데 여기 빗금 부분에 있는 영역에서 이제 원점을 끼고 있는 패곡선은 없다 해요. 패곡선이 그런 게 없고 이런 패곡선들 밖에 없고, 그래서 선상 및 내부가 다 해석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 선적분의 결과가 0이 돼서 이 영역에서는 3번이 성립을 하고 동치기 때문에 1번도 성립을 해서 원시함수가 있다. 결국은 영역이 다르니까 이제 3번이 성립하느냐 여부가 달라지면서 뭐 1번이 성립하느냐 여부도 지금 다르다. 그 다음에 뭐 R이 2보다 작은 모든 R에 대해서 G가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했을 때 어떤 숫자하고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할 때는 얘를 집합으로, 그러니까 얘를 원수로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한 하한 값을 여기다 적으면 그 숫자하고의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원수로 갖고 있는 집합의 하한 값을 구하면 4분의 3이고 이렇게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적분 계산으로 이제 실적분에 대한 답을 할 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수선상에는 이제 특이점이 없다라는 상황이면 그래서 여기 뭐 X축에 있는 선분하고 여기 상반원까지 뭐 이런 C를 이용해서 뭔가 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뭐 사인 내지는 이제 코사인 식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 사인식이나 코사인식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복소지수식으로 이용한다. 예. 그래서 여기 복소지수식이 특별히 z가 이제 x일 때 상황이 이 시간에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있어서 뭔가 실수부 비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실수부 비교를 하면 코사인에 들어간 적분이 해결이 되고, 허수부 비교를 하면 여기 사인에 들어간 적분이 해결이 돼서 이 시간에 얘도 해결되고 얘도 해결되는 식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CR 선적분에 대해서 극한이 0이다를 확인하는 근거 중에 여기 복소지수식, 결국 이런 문제는 복소지수식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 거고, 이 복소지수식이 들어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상반원 CR 선적분을 하고 나서 R을 무한대로 보는 게 0이다라는 상황을 얻어야 될 때 여기 F 쪽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F 쪽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이 부등식도 성립하고 이 극한이 0이 되는 것도 성립하는, 이 둘 다 성립하는 어떤 R에 관한 식을 찾으면, 그 상황을 찾게 되면 0이 되는 상황이 된다. 아까 이제 사실 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R에 관한 식이 있으면 얘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상황 보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부등식 처리할 수 있는 그냥 식은 그냥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 만족하고 이제 극한이 0으로 가는 게 R에 관한 식을 쓰면 되는데, 그냥 여기 차수가 이미 밑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뭐 삼각부등식으로 분모를 그냥 작게 쓰고 분자를 그대로 쓰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차수가 밑에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도 0이 되고, 이런 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그걸 증명 과정까지 썼던 거고,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저 문제는 단위원 선적분 문제로 푼다. 그리고 이게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문제도 이게 0부터 2파이까지에 대한 문제로 바꾸는 상황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도 일부분 해결이 된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실적분 문제다. 혹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면, 0부터 파이까지도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실적분 문제이다. 그다음에 이제 실수 선상에 특이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점에 특이점이 있을 때는 그 원점 특이점을 빼는 호의 모양이 좀 필요해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원점 말고 뭐 다른 마이너스 1도 특이점이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 같은 특이점이 있으면 이 호도 쓸 수가 없다. 여기 선상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0이 특이점이면 이렇게 생긴 호를 좀 이용해야 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선상에는 특이점이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호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B라는 벡터를 이 벡터 공간으로 이제 정사형시키는 벡터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적은 거고, 이 B라는 벡터를 이 벡터 공간으로 정사형시킬 때, 물론 저 선상으로 정사형시키면 이 A 어떤 상수배인데, 상수배가 분모는 A의 크기의 제곱이고 분자는 내적이다. 그래서 정사형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V에서 W로 이제 T라는 선형사상이 있으면 이제 차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역의 차원하고 핵의 차원, 해치역의 차원 더한 거랑 같고, 그래서 그냥 사실 선형사상을 보면 바로 정의역의 차원이 바로 보이고, 결국은 둘 중에 뭐 어떤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그냥 바로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 번 보낸 거랑 두 번 보낸 거랑 같아지는 이게 정사형인데, 정사형 같은 경우는 그 핵하고 치역에 대한 교집합이 0벡터밖에 없고, 그걸 핵하고 치역을 더하면 전체 공간이 된다. 그래서 정사형은 이런 관계들을 항상 만족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저희 선형대수 28번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이제 보기가 총 뭐 5개 있는데, 여기 수반행렬 보기하고 여기 고유치에 대한 보기 3, 4번 위주로 그냥 얘기를 좀 볼게요. 그래서 밑에 참고에 적은 명제들을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 이 명제를 보시면 뭐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랑 제곱한 다음에 더한 거랑 뭐 등식이 성립하느냐라는 상황은 표수가 2일 때는 성립한다. 표수가 2일 때, 그러니까 최의 표수가 2일 때 성립을 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실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표수가 0이에요. 표수가 0인데서 이런 등호가 성립하느냐? 안 한다. 지금 표수가 2일 때나 성립하는 등호고, 지금 실수는 표수가 2가 아니고 이런 등호 지금 성립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반행렬하고, 그러니까 수반행렬을 이거 지금 행렬식이다라고 부를게요. 수반행렬의 행렬식 값하고 A랑 행렬식 값이 뭐 이런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A랑 A의 수반행렬을 곱하면 A의 행렬식 값 곱하기 단행렬이고, 행렬식 값 역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A라는 행렬하고 A의 수반행렬을 곱하면 A의 행렬식값 곱하기 단행렬이 되고, 그럼 양변의 행렬식을 구해도, 그러니까 좌변의 행렬식 구하고 우변의 행렬식 구해도 등호가 당연히 성립을 하고, n차 정배행렬이다 라고 할게요. n차 정배행렬이면 당연히 우변의 행렬식 값은 이제 n제곱이고, 그리고 만약에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양변의 이 행렬식 하나씩을 소거할 수 있고, 그래서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당연히 소거할 수 있고, 사실 A의 행렬식이 0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A의 행렬식이 0이면 얘도 0이 돼요. 그러니까 0으로서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등호가 뭐 언제든지 성립하는 등호다. 그래서 이 등호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은 이제 3차 정배행렬에서 문제를 뭐 보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뭐 3이라면 당연히 제곱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3차 정배행렬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지수는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다시 이제 보기들을 좀 보시면, 이제 행렬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고유다항식을 뭐 직접 구하실 수 있고, 이제 직접 구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고유치를 잠깐 구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고유치를 구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3, 3, 6 이렇게 3개의 고유치가 나와요. 어쨌든 고유다항식은 뭐 저 행렬 갖고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면 맞고, 이제 고유치를 잠깐 구해보시면 이제 서로 다른 고유치 이제 3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고유치의 상황을 보면 0이 없어요. 고유치 상황에 0이 없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했었는데 고유치가 0이 없다라는 상황은 이제 가역행렬이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역행렬인 상황이고, 이제 2번 보기를 보면 이제 항등행렬, 단행렬 말고도 이제 가역행렬 곱으로 써지느냐 여기인데, 이제 결국 가역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역행렬을 곱으로 쓸 수 있느냐 당연해요. 당연한 명제고 2번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이제 참고명제에서 읽어본 상황인데, 이제 A에 여기 다시 써놓을게요. 그래서 n차 정배행렬이면 이제 수반행렬의 행렬식하고 A 행렬식이 이제 n-1 지수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지금 문제가 3차 정배행렬이어서 결국은 여기 제곱 지수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행렬식의 제곱화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예. 3번 이제 3차 정배행렬이니까 성립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유치가 이제 마이너스 3, 6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제곱시켰다는 행렬의, 제곱한 행렬의 고유치는 다 제곱한 애들이고, 그리고 그 녀석의 고유치들을 더하라고 하면 이 세 개를 이제 더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 36이란 값은 이걸 먼저 더하고 제곱한 값이 나와 있는데, 먼저 더하고 제곱한 거랑 제곱하고 더한 값이 같으냐라는 질문인데, 아니다. 예, 아니다. 4번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뭐 5번 보기는 여기 뭐 가역행렬이냐 여부인데, 뭐 고유치 중에 0이 없고 이제 가역행렬이다. 예. 그래서 5번 성립한다. 예. 예. 29번 이제 수반행렬에 대한 뭐 보기들이고, 이제 사이즈는 3차 정배행렬이다. 예. 잠깐 보시면 이제 가번이 이제 여기 n제곱 하고 나서 수반행렬을 구한 거랑 수반행렬 구하고 n제곱 한 거에 대해서 같은 행렬이냐가 이제 가번인데, 잠깐 이 동그라미라는 행렬하고 동그라미라는 행렬의 수반행렬을 구하면 그냥 동그라미 행렬의 행렬식값 곱하기 단행렬이다. 이제 언제든지 성립한다. 그냥 x라는 행렬하고 x의 수분행렬을 곱하면 x의 행렬식값 곱하기 단행렬 뭐 이렇게 성립을 하고, 특별히 그냥 x자리에다가 뭐 a의 n제곱이 들어간 식부터 지금 얘기들을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a의 n제곱에 대한 수반행렬하고 a n제곱 곱하면 뭐 행렬식값 곱하기 단행렬이고, 저희가 뭐 행렬을 곱하고 이것도 행렬식 표현이다 라고 하면 이제 곱한 다음에 행렬식을 구하든 뭐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곱하든 이게 모든 a, b에 대해서 다 같고, 그래서 당연히 뭐 a를 n제곱을 하고 행렬식을 구하든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n제곱을 하든 뭐 행렬식을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다 같다. 예. 물론 이제 단행렬은 뭐 n번 곱해도 단행렬이다. 예. 그래서 물론 단행렬이니까 당연히 또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또 이 부분도 a하고 a의 수반행렬의 곱으로 쓰면 똑같다. 예. 그래서 이 행렬식값 곱하기 단행렬을 그 a하고 a의 수반행렬로 바꾸면 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하지는 않는데, 이제 곱셈 교환이 가능한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냐,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a하고 a의 수반행렬을 이 순서대로 곱할 때랑 뭐 순서를 바꿔서 곱할 때랑 얘도 a 곱하기 단행렬이고, 그러니까 a의 행렬식 곱하기 단행렬이고 얘도 a의 행렬식 곱하기 단행렬이고 이건 같다. 예. 그래서 뭐 a하고 a의 수반행렬은 교환이 가능하다. 예.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교환이 가능한 두 행렬이기 때문에 n제곱을 밖에서 할 때랑 n제곱을 하고 나서 곱할 때랑 지금 등호다. 등호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제일 끝에 부분들끼리 결국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a가 지금 가역행렬이라서 a n제곱도 가역행렬이고 당연히 역행렬을 양변 왼쪽에 곱하면 이제 소거가 일어나고 소거한 결과물들이 당연히 등호로 성립한다. 그래서 가번에 나와 있는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등호다. 어쨌든 이제 다른 보기도 다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뭐 a의 전치를 넣고 시작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a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a의 수반 행렬을 넣고 확인을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a의 전치를 넣고 좀 확인을 하면 다음 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참고는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똑같은 행렬을 여러 개 곱하는 거에 대한 요 등호 관계에 대한 얘기랑 거의 똑같은 증명을 해보시면 여기 다른 행렬을 곱하고 수반 행렬을 구한 게 이제 b의 수반 행렬하고 a의 수반 행렬을 이 순서대로 곱한 거랑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당연히 b 자리에 a가 들어가면 다시 가번 얘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등호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다른 행렬을 곱한 거에 대해서도 풀어놓으면 이렇게 된다. 어쨌든 두 번째 보기는 이제 전치에 대한 상황들을 좀 확인하는 거라서 뭐 여기 전치한 행렬하고 전치한 행렬하고 그 녀석의 수반 행렬하고를 곱하면 행렬식과 곱하기 단 행렬이다 라는 부분 역시 성립을 하고, 물론 전치는 이런 등호가 성립을 당연히 해요. 이제 곱하고 전치 구한 거랑 전치와 곱한 게 저 순서대로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여기 또 전치를 하고 행렬식 구할 때랑 그냥 A의 행렬식은 똑같아요. 전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차이는 없고, 그래서 그냥 A나 그냥 A의 전치나 행렬식 값은 똑같고, 물론 얘는 행렬을 전치하든 안 하든 또 똑같다. 어차피 얘는 대각 행렬이고 전치하든 안 하든 똑같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다시 A하고 A 수반 행렬의 곱이다라고 표현하면 똑같다. 그리고 순서는 뭐 바꿔 쓰든 이대로 쓰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순서대로 쓰면 이제 전치한 표현을 이런 순서대로 쓸 거라서 그냥 순서를 그냥 보기 좋게 쓰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전치 구하면 A 전치하고 이제 수반의 전치고, 역시 끝부분이 이제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A가 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치도 가역이고, 역행렬을 양쪽 왼쪽에 곱하면 이렇게 남는 애들끼리 당연히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세 번째도 뭐 동그라미 행렬하고 동그라미 행렬의 수반 행렬을 곱하면 이 동그라미 행렬의 행렬식과 곱하기 단 행렬이다. 그래서 역시 저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고, 여기 또 한 번 나왔는데 얘 행렬식 값하고 A 행렬식 값은 n-1이란 지수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고, 지금도 3차 정배행렬이니까 여기 제곱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따로 써서, 그래서 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따로 써서, 그래서 여기 다시 A 행렬식 값 곱하기 이제 단 행렬 이 부분을 여기 또 수반 행렬하고 A의 곱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 부분으로 또 바꾸고, 그리고 어차피 행렬식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 밖에다가 쓰든 뭐 여기 안에다가 쓰든 다 등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 숫자를 쓴다 뭐 어차피 같다.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부분 다 같고, 맨 앞에 이제 수반 행렬이 똑같이 있는데 A가 가역이기 때문에 수반 행렬도 가역이고, 역시 이제 소거할 수 있다. 소거하고 나면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답안에 이제 등호에 대한 질문인데, 행렬식 값이 1이 아닌 행렬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행렬식 값이 1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는 이게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등호를 n차 정방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시 따라가 보면 여기가 n-1이 될 거죠. 그러니까 n차 정방열에서 따라가면 여기가 n-1이 될 거고, 그럼 하나만 다시 쓰면 다시 n-2승이 밖에 있는 경우가 될 거고, 똑같이 이제 따라 나가 보면
n 빼기 2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지금 성립할 거. 지금 이제 n이 3이라서 여기 지수가 지금 1인데 n차 정배역열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n 빼기 2라는 지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걸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의 행렬식 값에 이제 n 빼기 2 그런 표현으로 이제 저 빈자리들을 채우시면 된다. 여기 뭐 3차 정배역열이니까 이게 5차 정배역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수 쪽이 이제 n 빼기 2 지수에 대해서 저 등호들이 성립한다. 이 부분은 우선 그냥 갈게요. 갖고 여기 밑에 명칭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고유치 할게요. 참고적으로 이제 XY 순서대로 곱한 행렬에 대해서 3이 고유치였으면 순서를 바꿔 곱한 행렬에 대해서도 3은 고유치가 된다. 사실은 0도 그래요. 0도 그렇다 보니까 고유치는 사실 똑같다가 돼요. XY의 고유치를 모을 때하고 YX의 고유치를 모을 때는 똑같다. 뭐 그런 상황에 의하면 여기 뭐 AB의 이제 수반 행렬에 대해서 사실 저기 AB의 수반 행렬하고 BA의 수반 행렬은 곱한 순서만 틀려요. 얘는 B의 수반 곱하기 A의 수반이고 얘는 A의 수반 곱하기 B의 수반이어서 얘하고 쟤는 순서만 틀리게 곱한 건데 고유치는 똑같다. 여기 지금 고유치가 모두 다 다르다 하고 대각화가 가능하다 하고 가역행렬하고의 상황을 잠깐 보면 여기 보기 중에 하나가 가역행렬이면 대각화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가 지금 가번 질문인데 제가 고유치가 모두 다 다른 게 이제 대각화가 가능하다의 충분 조건이다. 사실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고유 벡터의 독립 얘기인데 사실 고유치가 다 다르면 고유 벡터가 독립인 걸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고유치가 다 다르면 고유 벡터가 독립하고 결국 그 얘기가 대각화가 가능한 얘기여서 얘는 충분 조건 얘기가 맞고 여기 가번에 있는 가역행렬이 이제 대각화는 충분 조건이냐라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 답원 보기를 풀다 보면 발례가 바로 답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 다른 쪽 상황들도 잠깐 보시면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대각화 가능하고 이제 가역행렬하고의 관계를 이 괄호 안에 있는 명제로 지금 다시 좀 쳐다보시면 고유치에 0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하고 독립이냐 아니냐의 상황이 아무 관계가 없다. 0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독립이냐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고유치 중에 0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다 다르냐도 이게 아무 관계도 없다. 0이 있냐 없냐 하고 다 다른 고유치냐 이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 있는 명제가 그냥 고유치가 다르면 독립이다. 여기까지는 성립하고 이쪽 방향이 성립한다. 어쨌든 이 기출문제 질문은 관계없다. 그래서 가번이 이제 관계가 없는 얘기고 답원을 보시면 발례가 나온다. 중간에 나번을 잠깐 먼저 볼게요. 나번을 보시면 뭐 전체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면 A가 대각화가 가능하냐 이제 전체한 상황에 대한 게 이제 어떠냐에 대한 질문인데 뭐 전체한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면 뭐 전체한 행렬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 있고
그럼 양변을 전치한 거에 대해서도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좌변을 전치하고 우변을 전치하면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 또 여기 곱한 거에 전치니까 순서를 이거 전치, 이거 전치, 이거 전치 순서대로 쓴 거랑 같고, 예. 뭐 어차피 역행렬을 구하고 전치한 거랑 전치 구하고 역행렬 구한 거랑 이제 다 같고, 어차피 여기 양 끝에도 이제 서로 역행렬 관계고 여전히 D는 대각행렬이어서 A가 이런 표현으로 되고, 그래서 A도 대각화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전체 안에가 대각화가 가능하면 A도 대각화가 가능하다. 예. 이제 답원의 상황을 이제 먼저 해결을 해보시면, 이제 답원에 맞게 이제 행렬을 구하고 나서 이제 뭐 고유당식, 뭐 삼각행렬이니까 이제 고유당식 얘가 나오고, 고유치가 1을 3중근으로 갖는 상황인 게 나오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가 이제 3이 나오고, 그리고 고유 공간을 직접 구하시면 이제 1차원 공간이 나온다. 예. 그래서 다르다. 예. 다르고, 이제 대각화가 안 된다. 예. 그리고 방금 나와 있는 저 행렬 물론 가역행렬이에요. 가역행렬이어서 뭐 가역행렬이면 대각화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가번 얘기인데, 이제 답원에서 나온 행렬이 가번의 반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뭐 가역행렬이면 이제 대각화가 가능하냐, 아니고 뭐 역도 관계 없다. 예. 그 다음에 뭐 31번을 볼게요. 이제 31번은 전체가 이제 4차원 공간이고, 거기에서 이제 5개의 벡터를 가지고 생성한 게 이제 뭐 V라는 공간이고, 물론 V도 이제 4차원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V의 차원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뭐 나번 상황을 보면 이제 V가 이제 기저 상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 5개가 이제 기저인 상황이 되려면 차원이 5 이상이어야 될 텐데, 정해져 있는 차원이 지금 4 이하 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다. 이 답은. 뭐 답원을 보시면 뭐 차원이 2가 될 만한 상황으로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 5개 중에서 뭐 이 4개를 상수배 관계대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상수배 관계 아닌 걸로 쓰면 뭐 당연히 차원이 2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뭐 답원은 뭐 100, 2000, 3000, 4000 저 이렇게 상수배 관계 있는 거 4개 쓰고 거기랑 상수배 관계 아닌 거 하나 더 쓰면 결국 2차원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2차원이 되는 상황으로 있다. 뭐 답원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공간은 차원이 똑같으냐의 상황하고 벡터 공간으로 동형이냐라는 상황은 동치의 명제다. 예. 그래서 Q루트하고 Q루트 3은 이제 벡터 공간의 입장에서 동형이냐를 보면 둘 다 이제 Q에서 2차원이고 결국 벡터 공간 동형이다. 예. 그리고 채로서 동형이냐의 상황은 이제 이 루트 2랑 같은 역할을 할 만한 원소가 이쪽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결국 루트의 켤레원이 여기 있느냐의 상황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뭐 루트 2가 없어요. 없고 동형이 아니다. 예. 그래서 채동형은 아닌 거고, 이제 벡터 공간으로는 동형인데 여기 이제 차원만 같아도 벡터 공간으로 동형이다. 예. 그래서 뭐 n차원 벡터 공간이면 이런 n차원 벡터 공간하고 동형이다. 예. 차원이 똑같은 애들끼리 다 동형이다. 예. 네, 뭐 다음 문제 상황을 보시면, 저 V라는 벡터 공간은 저렇게 주어져 있고 행렬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저 V에서 V로 L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을 이 A를 이렇게 앞에다 곱한 거랑 뒤에다 곱한 거를 뺀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치역에 대한 차원을 구해라. 예. 그래서 일단 정의역의 차원,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V에 대한 차원을 보면 당연히 4예요. 4고 결국은 뭐 핵의 차원이든 치역의 차원이든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정의역의 차원은 4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핵의 차원을 구했는데 그냥 정의대로 이제 핵을 구하시면 되고 구하게 되면 두 개로 생성되는 게 확인이 되고 뭐 2차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뭐 정의역의 차원은 지금 4인 게 바로 보이고 얘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치역의 차원이 2다. 그래서 뭐 몇 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정의역의 차원하고 치역 차원, 핵의 차원 더한 거랑 똑같다. 다음 볼게 뭐 가번의 저 세 개가 이제 독립이었을 때 뭐 이렇게 나온 세 개의 벡터에 대한 독립 상황이냐 뭐 1차 결합이 0인 상황으로 놓고 시작해서 개수가 0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냥 쉽게 확인이 돼요. 그냥 1차 결합이 0이다라고 놓고 그냥 V1 묻고 V2 묻고 V3 묻게 되면 결국 이 개수들은 0이어야 되고 V1, V2, V3가 독립이니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애들 다 0이어야 되고 결국은 이걸 다 0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A, B, C를 구하면 역시 0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A, B, C가 모두 0이다. 그래서 결국은 독립이다를 증명한 것 같아요. 독립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확인한 상황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선형사상 T에 대해서 본에서 독립이면 정역에서 원래 독립이다. 독립이고 단사 조건이 있는 상황이면서 이제 정역에서 독립이었으면 그때는 보낸 것도 독립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 그냥 처음에 방정식 두 개가 주어진 다음에 뭐 해가 있다라는 상황이 있어서 그냥 뭐 해를 그냥 각각 뭐 잡고 시작을 하면 이 두 방정식에 대해서 뭐 W1하고 W2를 해라고 잡고 시작을 하면 똑같은 개수 모양을 잡고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냥 자연스럽게 답은 성립한다. 뭐 다음 문제는 뭐 사상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치역하고 핵에 대해서 보기들을 확인해라. 뭐 보기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치역의 차원을 구하는 거고 나머지 보기는 뭐 정사형 벡터나 이제 고일치 상황을 확인하는 건데 그냥 뭐 핵을 그대로 역시 구할 수 있고 뭐 핵의 차원 구할 수 있고 이제 치역의 차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뭐 정의대로 그대로 구하면 뭐 1차원이 나오고 뭐 지금 정역의 차원이 3이기 때문에 역시 더해서 3이 되도록 하는 치역의 차원은 2가 나오고 어쨌든 여기 이제 첫 번째 보기는 뭐 치역의 차원이 1이냐 여부고 치역의 차원을 구하면 2가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이제 정사형을 시키는 벡터를 묻는 거고 사실 약간 이제 1번이 이제 핵의 차원을 물었지만 이제 그러니까 치역의 차원을 물었지만 핵을 직접 구했었고 그래서 그 핵을 직접 구했더니 201 벡터로 이제 생성하는 공간인 걸 확인을 했고 그쪽으로 이제 선상으로 사용시키는 벡터를 구하는 게 이제 나번 보기고 그래서 그 201 벡터의 상수배고 분모는 201의 크기의 제곱이고 분자는 둘의 내적이다. 그래서 핵은 가번보기 구하다가 이제 구해 놓은 거고 201로 생성시킨 선상이고 그래서 선상으로 사용시킨 벡터, 정상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수배의 분모 분자를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뭐 맞다. 계산시킨 결정이 맞다. 그래서 이제 행렬은 이제 직접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010도 이제 사용을 시킬 수 있고 뭐 001도 이제 사용을 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 핵적으로 이제 사용을 결과적으로 다 시켜보면 벡터들을 다 구할 수 있고 결국은 1열, 2열, 3열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행렬을 구체적으로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00 보낸 거, 010 보낸 거, 001 보낸 거를 각각 1열, 2열, 3열에 구하는 거고 결국은 정사형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모든 열을 구할 수 있고 행렬을 다 구하게 되면 고일치도 다 구할 수 있다. 고일치 다 구하면 이제 고일치 합 뭐 물론 구할 수 있고 뭐 1이 맞다. 그리고 이제 나번이나 다번은 이제 정사형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사형 계산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뭐 행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나면 이제 고일치도 다 구할 수 있다.
다음에 35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문제 상을 보시면 이제 2차 곡선은 이제 회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C를 보시면 이제 어떤 2차 곡선식이 나와 있고,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45도를 회전을 해서, 그래서 여기 있던 애를 뭐 시계 방향으로 이제 45도를 회전을 했더니 이제 X축 쪽에 초점이 있는 쌍곡선, 뭐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문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애를 뭐 45도를 돌리면 얘가 되게, 그러면 뭐 이 정도의 모양이 있었겠죠. 이 정도의 모양이 있어서 45도를 회전했더니 이런 모양이 되는 상황이.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이제 45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래서 UV 표현을 45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XY 표현이 나올 거니까, 어쨌든 XY하고 UV의 관계식을 뭐 이런 관계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된다죠. 그래서 UV를 여기 45도만큼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XY다. 그래서 그냥 그런 관계로 쓰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계산하시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다 계산을 하시면 풀이가 나온다. 예. 어쨌든 이제 45도 회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한 거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UV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돌리면 XY다. 예.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UV로 돌리면 이제 XY가 되고, 결국은 이제 XY하고 UV의 관계식을 이제 저렇게 두고, 사실 45도의 코사인 값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관계식에 의하면 뭐 그대로 이제 제곱끼리 더한 거, 뭐 곱한 거, 뭐 더한 거, 이거 다 그냥 여기 X하고 UV의 관계식에서 그대로 다 나온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 있는 XY 표현을 이제 UV 표현으로 그냥 옮기는 것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잠깐 한 줄만 계산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14a의 x제곱이고 14a의 y제곱이니까 14a가 묶이고 나면 뭐 이렇게 묶일 거고, 여기 2a의 제곱이 xy인데 xy가 2분의 1의 u제곱 빼기 v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 2a를 곱하게 되면 뭐 2는 없어질 거고, a제곱에 그게 이제 여기까지의 계산이고, 이제 x 더하기 y는 그대로 루트 2u고, 그래서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여기 u제곱 더하기 v제곱으로 바꾸고, xy 대신에 이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다시 u제곱 부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u제곱 더하기 v제곱을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u제곱 부분에 있는 개수들을 보자면 14a에 더하기 a제곱 있고, 그래서 u제곱 앞에 그 개수가 있고, 이제 v제곱 앞에 개수가 이제 14a에 마이너스 a제곱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요. 그대로 그냥 xy를 uv 편으로 그냥 바꾼 것 뿐이고, 결국 이 관계식에 의해서 바꾸는 거고, 그냥 UV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했더니 XY다 라는 표현 내에서 그대로 다시 계산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온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 저 UV들이, 그러니까 U가 이제 주축에 있는 쌍곡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U제곱 앞에는 양이 나와야 되고 V제곱 앞에는 음이 나와야지. 그래서 아까 이제 U제곱 앞에 붙어 있던 부호는 양의 부호고, V제곱 앞에 붙어 있던 부호는 이제 음의 부호가 돼야 되고, 각각에 대한 뭐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A의 범위를 구하고, 이제 범위를 구하면 이제 1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뭐 2차 부등식을 풀면 바로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A의 범위를 다 구할 수 있고, 최종 질문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묻고 있어서 15다예요. 15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 뭐 얻고 나면 그 뒤에는 그냥 뭐 2차 부등식에서 범위 구하는 문제고, 여기까지 구하는 과정이 xy고 u의 관계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냥 고등학교 때 하시던 대로 그냥 계산을 그대로 하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고유치 얘기로 좀 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체 형식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잠깐 보고 올게요. 일단 정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요 A를 저 식에 대한 2차 형식이다라고 이제 부른다. 구체적인 예제 상황을 볼게요.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서 쓸게요. 그래서 저 2차식 표현에 대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행렬을 결국 쓰는 건데, 결국은 여기 일행일렬을 x제곱의 개수를 쓸 거고, 여기 이행2할 자리를 y제곱 개수를 쓸 거고, 그래서 여기는 x제곱 개수 2를 쓰고, 여기 이제 y제곱 개수 이제 마이너스 6을 쓰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요 빈자리 두 개는 더해서 저기 xy의 개수가 되도록 쓰면 되니까, 여기 7, 1을 쓰든 5, 3을 쓰든 다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여기를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써야 대칭렬이고, 대칭렬이 돼야 직교대각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똑같은 값으로 결국 쓸 거여서 저기 xy의 개수의 딱 절반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 8의 개수인 딱 절반은 4로 이렇게 써야 여기 들어갈 행렬로 적당하고, 이제 저 부분은 이제 2차 형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저기 변수가 3개 있는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행렬을 이제 쓰되 역시 대치 행렬이 되도록 쓰면 이렇게 써지고, 얘를 이제 저 2차식에 대한 2차 형식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치 행렬로 이제 쓸 건데, 이제 대치 행렬이면 이제 고유치는 이제 실수값이고 직교대각화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볼게요. 저기 A라는 행렬을 보시면 이제 대치 행렬이고, 그다음 이제 단위 길이 벡터 U에 대해서 이제 요 AU 벡터하고 U라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제 최대나 치수를 구해라라는 부분이 이제 고유치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제일 큰 고유치가 람다 1이고 제일 작은 고유치가 람다 n이면 저기 람다 1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 제일 작은 고유치 람다 n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저 문제 상황의 최소값을 이 고유치로 구하면 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 상황이 왜 그런가에 대한 과정을 잠깐 보고 갈게요. 어쨌든 A가 지금 대칭렬이어서 저희가 직교대각화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직교 기저를 두고 시작해도 돼요. 이제 고유 벡터들을 정규직교 기저로, 그러니까 고유치가 만약에 다 다르면 그냥 단위화만 해주면 될 거고, 고유치가 혹시 중군이 나와도 돼요. 고유치가 중군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람다2하고 람다3가 같더라도 저희가 얘네들 수직한 관계가 되도록 바꿔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수직하게끔 다 만들어서 바꿔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람다 아이들은 고유치고 V 아이들은 고유 벡터고, 또 그 고유 벡터들이 이제 정규직교 기저인 상황까지도 다 이제 두고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교 기저예요. 정규직교 기저예요. 그래서 이제 U라는 벡터를 얘네들을 1차 결합으로 이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U라는 벡터를 V1, V2, V3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U의 길이가 지금 1이니까 개수들의 제곱은 다 1이고, 그래서 단위 길이 벡터 U를 여기 정규직교 기저 1차 결합으로 표현하고, 물론 개수들은 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AU하고 U의 내적을 보고 있는데, 그냥 U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로 다 바꿔 그냥 넣어서 그대로 바꿔 넣어요. 그냥 넣고 U 그대로 다시 쓰고, 그래서 그냥 U를 그대로 이런 표현을 이제 바꿔 쓰고, 그래서 물론 행렬 계산을 여기다가 다 시킬 건데, 여기 이제 AV1은 물론 람다1 V1이랑 같아요. 그리고 AV2도 람다2 V2랑 같고, AV3도 여기 AV3도 람다3 V3랑 같고,
결국은 여기를 다시 이제 내적을 할 건데 이게 서로 수직해요. 수직하니까 여기 V1하고 여기 V2를 내적하면 당연히 0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직해요. 그래서 여기 V1하고 이제 V1 내적하는 부분만 값이 남고 뭐 V1하고 V2 내적하는 건 0으로 없어지고 V1하고 V3 내적한 것도 0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적한 것만 살아남고 서로 수직하니까 나머지 다른 애들하고 내적하는 건 다 0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V1하고 내적하는 부분이 남고 그래서 여기 A1의 제곱에 람다1의 V1 내적인데 V1도 지금 정규직교 기재했으니까 V1도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V1 내적도 1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개수들만 남을 거죠. A1하고 여기 람다 A1 곱한 것만. 그래서 그냥 A1의 제곱에 람다1 남고 나머지도 여기 V2 쪽도 V2 쪽하고 내적한 것만 남지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A2하고 얘하고만 붙으면 이제 A2의 제곱에 람다2 남고 V3도 V3 쪽 내적한 것만 살아남고 역시 개수가 A3하고 A3 람다3 얘만 남는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V들이 정규 직교 기저였기 때문에 결국 내적을 하게 되면 얘만 남는다. 예. 그래서 이제 크기 관계를 만약에 람다1이 제일 크고 람다3를 제일 작은 걸로 썼으면 그래서 여기를 다 람다3로 이제 교체를 하면 얘를 람다3로 바꾸면 작아질 거고 얘도 람다3로 바꾸면 작아진다. 예. 그럼 당연히 람다3를 이제 묶을 수 있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람다3가 제일 작은 고유치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이에요. 예. AI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건 1이고 람다3고 결국은 이 부등식이 람다3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등호되는 순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가 최소값이 될 건데 정확하게 등호되는 순간은 항상 있어요. 지금 V3를 들어가면 등호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자리에다가 V3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람다3랑 등호가 돼요. 여기는 당연히 람다3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등호되는 순간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최소값이 된다. 예. 반대로 얘를 람다1으로 바꿔주면 얘를 람다1으로 바꾸고 얘를 람다1으로 바꾸면 부등식이 반대로 갈 거고 그럼 이제 람다1에 대한 부등호가 성립할 거고 여기도 이제 V1이 들어가면 람다1이 나와요. 역시 람다1과 등호되는 것도 있고 람다1으로 가면 반대쪽 부등식이 성립하고 람다1이 최대값이 된다. 예. 결과적으로 제일 큰 고유치하고 제일 작은 고유치를 구해낸 거랑 같다. 예.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고유치를 직접 구하면 2가 2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제일 작은 고유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 문제 상황에서 최소값이 얼마냐는 게 마이너스 1이다. 예. 최대값을 물었으면 저게 제일 큰 게 2니까 2다. 예. 그래서 잠깐 문제 상황을 다시 보시면 A가 대칭 행렬이고 단위 길이 벡터 U에 대해서 A와 U의 내적의 최대 최소의 확인을 하는 작업이 A의 제일 큰 고유치와 제일 작은 고유치를 찾는 거랑 같다. 예. 저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2차 형식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상황에서도 이제 제일 큰 고유치하고 제일 작은 고유치를 찾는 거랑 상황이 같아져요. 그래서 뭐 고유당식을 구하면 그래서 고유당식 구하면 그냥 근이 바로 나오고 그래서 고유치가 이제 9가 나오고 4가 나오는데 지금 최대는 뭐 가장 큰 고유치여서 이제 9고 최소는 가장 작은 고유치여서 4다. 예. 그래서 저 형태도 이제 이 행렬에 이제 고유치들을 구해놓은 거에 대한 제일 큰 고유치하고 제일 작은 고유치를 찾는 거랑 같다. 예. 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